여기 새해 첫날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결심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기, 책 한 달에 2권 읽기, 유튜브 하루 30분 이하로 보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 작년에도 똑같은 목록을 썼습니다. 재작년에도요. 왜 우리는 결심을 반복해서 실패할까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반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지력이 아닌 뇌의 작동 원리를 활용한 이분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갓 구운 초콜릿 쿠키를 참으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아무 제약 없이 쿠키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쿠키를 참은 그룹은 퍼즐을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쿠키를 먹은 그룹보다 지속 시간이 현저히 짧았어요. 연구팀은 이를 자아 고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닳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결심하는데도 의지력이 소모되고, 점심에 떡볶이 대신 샐러드를 먹는데도 의지력이 소모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의지력 잔고가 바닥나고 결국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심이 실패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방식 자체가 틀린 겁니다. MIT 연구팀은 쥐가 미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뇌 스캔으로 추적했습니다. 처음 미로에 들어간 쥐의 뇌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냄새, 방향, 벽의 느낌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런데 같은 미로를 수백 번 반복한 뒤 뇌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미로를 루틴으로 저장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동 프로그램으로요. 이것이 바로 습관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 찰스 두이그는 이를 습관 루프라고 설명합니다. 신호, 루틴, 보상.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뇌는 해당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커피를 마시고 잠이 깨는 상쾌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이 루프가 충분히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런던 택시기사들의 해마 크기가 일반인보다 크다는 연구처럼요. 방대한 런던 지도를 반복 학습한 결과 뇌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 습관은 노력이 아니라 반복을 통한 뇌의 물리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뇌의 새로운 습관 루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대 행동과학자 B.J. 포그 교수는 수천 명의 습관 형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습관 형성에 실패하는 핵심 이유를 하나로 꼽았어요. 너무 크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일 1시간 운동을 결심한 사람과 매일 팔굽혀펴기 2개를 결심한 사람 중 6개월 후에도 운동을 지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험 결과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속률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6개월 뒤 실제 운동량도 더 많았어요. 제임스 클리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를 2분 법칙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새로운 습관이든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줄여라. 매일 책 읽기는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로, 매일 운동하기는 매일 운동복 입기로, 건강하게 식사하기는 저녁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로.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뇌는 새로운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큰 변화일수록 더 강한 저항감을 만들어내죠. 반면 아주 작은 행동은 뇌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신호와 루틴과 보상의 루프를 조용히 새겨 넣습니다. 영국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운동하도록 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운동하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동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연휴 후 결과를 확인했더니 첫 번째 그룹의 실천율은 35%, 두 번째 그룹의 실천율은 91%였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형식이 뇌에 구체적인 신호를 심어줍니다. 막연한 운동해야지는 신호가 없는 루틴입니다. 신호 없이 루프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2분 법칙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이를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커피를 마신 후에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 이처럼 이미 뇌에 새겨진 강력한 루프에 새 행동을 얹으면 새로운 루프가 훨씬 빠르게 형성됩니다. 2분 법칙의 진짜 힘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닙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목표가 아닌 정체성을 바꿔라. 살을 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회식 자리에서 치킨 한 조각을 거절할 때입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다이어트 중이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참습니다. 이것은 의지력 소모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나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2분짜리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어느 순간 정체성이 변하고 그 이후부터는 뇌가 스스로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분 법칙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굽혀펴기 2개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제임스 클리어는 수치로 보여줍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뒤에는 37배 성장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뒤에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뇌 가소성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한 번의 팔굽혀펴기로 근육이 생기진 않지만 한 번의 반복으로 신경 경로는 미세하게 강화됩니다. 그 강화가 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뇌는 운동이 곧 일상이라는 새로운 배선을 완성합니다.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 박사는 말합니다. 뇌는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반복으로 재설계된다고요. 결심은 미래를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 2분짜리 행동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지력에 의존한 결심은 반드시 고갈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뇌는 신호와 루틴과 보상의 루프가 반복될 때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셋째,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행동으로 시작해 뇌의 저항을 없애세요. 넷째, 언제, 어디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 습관에 연결하세요. 다섯째, 목표가 아닌 정체성을 바꾸면 뇌가 스스로 행동합니다.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언어로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2분만 시작해보세요. 그 2분이 당신의 뇌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